안녕하세요. 중요한 정보를 깊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암 통증 관리에 정말 필수적인 약이죠. 오피오이드. 이게 어쩌면 당신의 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약 효과까지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혹시 심각한 통증 때문에 오피오이드를 사용 중이시거나 사용할 예정이시라면 특히 더 귀 기울여 보실 만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국제분자과학저널이라는 곳에 실린 최신 리뷰 논문입니다. 암 환자가 오피오이드를 사용할 때랑 그 장내 미생물 환경 변화, 이걸 이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라고 부르죠. 그 사이에 어떤 복잡한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오피오이드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통증 조절이나 암 치료에는 또 왜 중요한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관리법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당신이 이걸 속 시원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피오이드, 정말 강력한 암성 통증 관리의 핵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흔히 겪는 부작용, 바로 그 변비, ORC라고 하죠. 이게 늘 문제인데 이 논문은 이게 단순히 변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피오이드가 장 속에 사는 그 미생물들, 그 균형 자체를 깨트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정말 다양한 미생물들이 하나의 공동체, 이걸 이제 장내 미생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동체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균형이 깨진 상태를 불균형,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오피오이드가 뇌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장에 있는 오피오이드 수용체에도 직접 작용해서 장 운동을 좀 억제해요. 아, 장에도 직접요? 네, 그게 바로 오피오이드 유발성 장 기능 장애, 즉 OIBD고요. 그중에서 제일 흔한 게 바로 변비, OIC인 거죠. 근데 특히 이 변비는 다른 부작용하고는 좀 다르게 약에 좀 익숙해져도,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도 잘 사라지지 않고 치료 기간 내내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아, 계속 가는군요. 그럼 그 장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동물 실험 이야기가 좀 있던데요. 네, 주로 이제 쥐 실험인데요. 모르핀 같은 오피오이드를 투여했더니 장 안에 있는 특정 세균들 비율이 바뀌는, 그러니까 불균형이 관찰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균은 확 늘어나고 또 어떤 균은 줄어들고 이런 식이죠. 연구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요. 네네. 중요한 건 그 다음 결과인데요. 이런 미생물 구성의 변화가 장벽 자체를 좀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새는 장 증후군, 영어로는 리키 겉 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새는 장요. 장벽이 생다는 게, 그럼 그게 통증이나 약 효과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장벽이 원래는 튼튼해야 하는데 이게 약해져서 원래는 장 안에만 있어야 할 세균의 조각 같은 물질들, PAMPS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혈액 속으로 이렇게 새어나오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이걸 딱 감지하고 일종의 경보를 울립니다. TLR 활성화라고 하죠. 아, 경보요? 네, 이 경보가 염증 신호 물질,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을 막 분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염증 반응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결국 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신경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현재 가설입니다. 와, 그러니까 장에서 시작된 문제가 뇌염증까지 갈 수 있다고요? 네, 뭐랄까 장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온몸으로 심지어 뇌까지 퍼질 수 있다는 거죠. 이야, 그럼 이게 오피오이드 효과? 그러니까 약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그 신경염증 상태가 오피오이드 효과를 떨어뜨리는 내성 현상이나 어떨 때는 오히려 통증에 더 민감하게 만드는 통증 과민 반응, OIH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과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바로 장-뇌축, 즉 gut-brain axis라고 부르는 장과 뇌가 서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 아주 복잡한 소통 경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이 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야기가 진짜 점점 더 흥미로워지네요. 근데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게 더 복잡하다고요? 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는 암 자체도 그렇고 또 항암 치료, 예를 들어 화학요법이나 요즘 많이 쓰는 면역 항암제, ICI 같은 치료들 있잖아요. 이런 치료들도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오이드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논문은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피오이드 때문에 생긴 그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면역 항암제 같은 중요한 암 치료의 효과를 방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와,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혹시 답이 좀 나왔나요? 면역항암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좀 부족합니다. 다만 몇 가지 단서들은 있어요.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장내 세균, 예를 들면 아쿠만시아나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균들이 면역항암제 치료 반응을 좋게 만든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네. 또 몇몇 후양적 연구,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오피오이드나 항생제를 사용했던 환자 그룹에서 면역항암제 치료 결과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긴 했습니다.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좀 조심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피오이드가 필요한 환자분들은 이미 암이 좀 더 진행되었거나 상태가 더 심각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꼭 오피오이드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려면 앞으로 더 많은 잘 설계된 임상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인과관계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럼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점은 뭘까요? 어떤 해결책이나 관리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어쩌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오피오이드 부작용을 줄이고 잠재적으로는 치료 효과까지 높이는 새로운 치료 전략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아,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는 거요? 네. 그래서 논문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익균을 직접 섭취하는 거죠. 비피도박테리움이나 유산균 같은 거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이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이고요. 심지어는 건강한 사람의 대변 속 미생물을 이식하는 방법, FMT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까지도 미래의 연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FMT까지요?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요. 현재 오피오이드 유발성 변비, OIC 치료에 쓰는 약 중에 말초작용형 뮤오피오이드 수용체 기량제, 줄여서 페모라라고 부르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뇌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장에 있는 오피오이드 수용체만 선택적으로 차단해서 변비를 개선시키거든요. 아, 장에서만 작용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페모라 같은 약들이 어쩌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덜 해치면서 변비를 관리할 수 있는 기존의 일반 완화제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일부 일반 완화제는 오히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암 통증에 쓰는 오피오이드가 단순히 그냥 변비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 장 속에 있는 그 미생물 세계를 바꾸고 그 결과가 염증 반응으로 이어지고 이게 또 통증 조절이나 약물 내성, 심지어는 어쩌면 암 치료 효과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특히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오피오이드 사용과 장내 미생물 변화, 그리고 실제 치료 결과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그런 임상 연구가 앞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과 뇌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장뇌 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당신의 장내 미생물 상태를 먼저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암 통증 관리법을 정하는 시대가 올까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완화제를 주는 대신 당신의 장 상태에 맞는 특정 프로바이오틱스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페모라 같은 약물을 사용해서 오피오이드 부작용은 줄이고 통증 조절 효과는 높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전체 암 치료 결과까지 개선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